자, 중학교 1학년 기말고사 실전 모의고사 5회 25번부터 DS부터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25번 반비례 그래프이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에 있는 그래프 y는 x분의 a라는 식을 줬고 직사각형 ABCD 넓이를 줬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죠. 25번 넓이를 56으로 뒀으니까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일단 가로의 길이는 4와 마이너스 4가 있으므로 y축에서 움직이는 점을 찾으면 x축에서 움직입니다. x축에서 움직이는 점을 찾으면 4에서 마이너스 4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4 빼기 마이너스 4 하면 8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쉽게 가로 길이는 찾을 수 있을 거고 세로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세로 길이 이 A점은 X 좌표 4를 넣었을 때 나오는 Y 좌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X에다 4를 넣으면 Y 좌표는 4분의 A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여기에 있는 y좌표는 여기 있는 반대쪽에 있는 y좌표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위치가 같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a, 즉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a가 되겠죠.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큰 수 4분의 a에서 빼기 마이너스 4분의 a를 하면 4분의 a 플러스 4분의 a가 되겠죠. 그러면 4분의 2a니까 결국은 2분의 a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로 가로 길이를 다 하니까 가로 길이 8 곱하기 세로 길이 2분의 a를 하면 56. 그러면 a 값을 찾을 수 있겠죠, 쉽게. 자, 그 다음 24번 정비례 관계 y는 ax 그래프가 마이너스 39 지난다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지난다라고 하면 함수에서 x좌표에 마이너스 3, y좌표 9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쉽게 비례상수인 a 값을 찾을 수 있을 거고 a 값을 찾았을 때 다시 반비례 관계식에서 y는 마이너스 x분의 a 그래프는 했으니까 a 값을 찾았으면 똑같이 반비례 그래프도 a를 잡아놓으면 자, 숫자를 넣고 나서 점 x에 4, y에 b를 넣으면 a 플러스 b 값 두 개 다 값을 알 수 있습니다. 24번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정비례 반비례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약간 어려워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는 다음 표는 y가 x에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기본 함수식을 반비례식 x 곱하기 y는 비례상수 a 혹은 y는 x분의 a라고 두고 문제를 풀면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둘 다 곱하면 80이 되겠죠. x 곱하기 y는 결국 y는 x분의 80이라고 두고 x에 5를 넣었을 때 y값 찾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쉽지? 자, 2번 문제. 혹시라도 정비례, 반비례를 안 배운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비례 관계식에서 x분의 y는 비례상수 a 혹은 y는 마이너스 혹은 플러스 ax 그래프가 모두 정비례 관계식이죠. 그럼 y는 마이너스 3분의 2x니까 역시 정비례 관계식이겠죠. 그러면 직선 그래프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직선 그래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2하고 4,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6과 마이너스 4를 지난다. 대입을 해보면 압니다. 자, 원점 지나는 직선인지 2하고 4, 4분면 지나는지 x값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보고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보다 x축에 더 가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본래 여기 있는 비례상수 절대값 크기를 비교해서 절대값 상으로 크기 비례상수가 크면 y축에 더 가까운 것으로 우리는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오른쪽 그래프 식이니까 직선 그래프니까 y는 ax 그래프에 대입해야 되겠죠. 그죠? y는 ax 그래프에 대입하거나 혹은 x분의 y는 a 이 식이 정비례 식이죠. y는 ax보다는 x분의 a가 훨씬 x분의 y가 훨씬 구하기 쉽겠죠. 그럼 x가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결국 없어지면
3이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A가 3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Y는 3X라는 점 위에 있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점 위에 있다는 게 뭡니까? Y는 3X에 뒀을 때 X 값을 X 좌표를 X 값에 대입하고 Y 좌표를 Y 값에 대입했을 때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값이 나오면 그 그래프 위에 점이라는 거죠. 다른 값이 나오면 그 위에 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20번. 다음 그림은 집에서 출발한 후 X시간에 따른 집으로부터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다라고 했어요. 자, 1, 2, 3, 4가 다 있죠. 20번 같은 문제는. 자, 이때 알맞은 내용을 보기의 상황에 따라서 골라라 그랬는데 이거는 그래프만 잘 이해하면 되겠죠. 1번 그래프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Y 부분에 해당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똑같은 비례에서 커지는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번 그래프는 일정 부분 X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 계속 변화에 있어서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거나 같은 속력으로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떨어진다는 표시가 되겠죠. 3번은 처음에는 어디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다가 점점 속도가 점점 떨어지다가 멈춰 있다가 다시 계속 떨어지는 것. 4번 그래프는 조금씩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고 멈췄다가 떨어진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프만 잘 이해하면 문제에서 학교까지 출발해서 어떻게 갔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죠? 뭐 이해를 좀 더 쉽게 하는 사람은 훨씬 쉽게 문제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9번도 사실은 20번에 배웠던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하고 같게 생각해서 풀면 되겠죠. 그죠? 그래프만 잘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 10초, 20초, 30초, 40초 이렇게 시간이 계속적으로 지남에 따라서 여기 있는 가는 거리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50초가 지나면 이렇게 해서 100m로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 다시 또 60초가 지나면 올라가서 그 다음 똑같은 152 범위를 지나고 있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 그래프가 되겠죠. 자, 요 그래프의 관계만 잘 이해하면 19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18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을 줘놨죠. 자, A는 X좌표 지금 화면이 좀 떨리고 있네요. 자, X좌표 A 플러스 3, Y좌표 마이너스 5, B는 X좌표 마이너스 3, Y좌표 B 마이너스 5죠. 자, X축 위의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항상 그래프를 그린다라면 얘가 X축이니까 서로 X축에서 대칭이 되려면 Y 부호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는 X 부호는 똑같이 보면 되니까 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 그에 비해서 마이너스 5는 B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B 플러스 5든지 혹은 B 마이너스 5는 플러스 5라고 두고 문제를 풀면 18번은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17번으로 갔습니다. A, B가 3, 4분면 위에 있는데 다음 점들 각 4분면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자기도 학습에 여러분들 풀 때 많이 나올 겁니다. 3, 4분면 위에 점이니까 A도 마이너스, B도 마이너스 꼴이죠. 그죠? 많이 알고 있고 지금 여기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제가 팁을 주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팁만 받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1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B가 마이너스였으니까 B가 앞에 있으니까 X좌표 마이너스, A는 역시 마이너스였죠. 근데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플러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좌표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건 몇 사분면인가 찾으면 되는데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뒤에 부분까지 2, 3, 4 정확하게 내용 확인하면서 풀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16번 문제 활용으로 풀 때 약간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푸는 방법은 항상 활용이 나오면 그 달에 자동차 몇 대를 팔았는지 구하라 라고 하면 그 달에 판 자동차의 대수를 X라고 두고 문제를 풀겠죠. 그죠? 자, 근데 이 X를 세우고 중학교 1학년 활용해서는 모두
등식으로 세우는 게 좋다 그랬어요. 물론 중2나 중3 고등학교도 똑같지만 자 등호를 줬다고 보면 앞부분에 있는 1차 방정식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조건으로 뒤에 식을 세우면 기본급이 50이니까 그냥 50으로 쓰지 말고 우리는 식 세울 때는 50만 정말 쓰면 게 좋습니다. 50, 일십, 100, 1000만 이렇게 50만 원. 자, 이만큼을 기본급으로 일단 받고 있어야 돼요. 더하기 한 달 동안 그가 판매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합하여 월급을 준다 그랬어요. 여기서 3%가 중요하겠죠. 그죠? 3%라는 것은 100분의 3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풀면 되겠죠. 그죠? 근데 자동차 한 대 가격이 1,400만 원, 역시 1,400만 원도 숫자로 그대로 다 써주는 게 좋겠죠. 그죠? 1,4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3인데 100분의 3 숫자 귀찮잖아요. 계산할 때. 그럼 우리는 0.03이라고 계산하는 게 좋겠죠. 50만 원에 플러스 1,400만 원 곱하기 금방 말했던 부분을 하고요. 넌 얼마를 벌 수 있느냐? 버는 금액이 나오겠죠. 그걸 우변에 두면 16번은 너무 많은 팁을 준 것 같습니다. 자, 15번 역시 똑같은 문제인데 형이 먼저 도착하는 문제, 집에서 공까지 거리 문제,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고 역시 등호를 중간에 두고 좌우측 중에서 우측에 갈 등식의 부분, 우변에 갈 것을 먼저 찾으면 되겠죠. 자, 등호를 여기 중간에 등호를 뒀다라고 하면 우측변에 가야 될 것은 180, 60, 20분 중에 지금 미터, 분 시간 통일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측 부분에는 누가 해야 되겠죠? 시간이 오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이 거리 속력 시간에서 공통인 나이가 우측으로 가는 게 나니까 60을 적고요. 그럼 시간이니까 그 속시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자 거리를 x라 둬서 모르죠. 그죠? 그러면 속력 60분의 x, 180분의 x인데 항상 차이는 뭐냐 하면 속도 차이니까 속력으로 본다라면 느린 속력에서 빠른 속력을 빼야지만 나오겠죠. 식은 여기서 더 세워주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쉬울 것 같아서 자 60분의 x라는 부분만 팁으로 줄게요. 자 그 다음 14번 역시 여러분들 책 풀 때 원가하고 정가 문제 많이 틀리거나 헷갈리는데 틀이 잡히는 학생은 크게 어렵지가 않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원가나 정가에서 핵심 부분은 이 가방의 원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원가를 x로 둘 겁니다. 자 원가를 x로 뒀으니까 가장 핵심 포인트는 역시 등식이 될 거고요. 자 좌측편부터 먼저 좌변부터 정리를 하면 원가의 20%의 이익을 남겨라 라고 했으니까 본래 있던 원가가 x라고 두면 20% 이익을 남기면 x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20이라는 것은 배웠는데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소수로 나타내는 게 훨씬 쉽다 그랬죠. 자 그러면 1.2x가 되겠죠.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소수로 고치면 1.2x죠. 자 이걸 더해서 가격표를 붙였는데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000원을 할인해서 깎아줬겠지. 그지? 망하니까 안 그러면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거 안 팔리면 망하잖아요. 깎아줘야 됩니다. 자 1.2x 빼기 1,000원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한 개당 원가의 15%의 이익이 남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변으로 갑니다. 자 원가의 15%의 이익이니까 역시 원가가 x였으니까 15%의 이익 앞에 봤던 부분으로 통일하면 1.15x가 되겠죠. 그죠? 자 1.15x씩 아마 남을 겁니다. 곱하기 x 해줘야 되겠죠. 그죠? 1.15x 자 그렇다면 등식으로 뒀고 앞에 부분 1.2x 빼기 1,000원 할인한 가격. 자, 쉽게 식은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계산 혹시나 실수할 것 같아서 잘 풀어야 된다고 말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 13번으로 갔어요. 자, 우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문제고 굉장히 짜증나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왜냐? 숫자를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간단하게 고치는 방법은 자 100을 곱하는 건데 여기도 100 곱하고 이 안에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갈로 안에는 자 여기 100 곱하고 여기도 100 곱하고 여기도 100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좌변에 x를 두고 우변에 다 숫자 둬서 x 값을 찾으면 되겠죠. 자 해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 x 값이 여기에 대입을 하면 될 건데 가장 쉽게 대입하는 방법이 항상 여기에 먼저 얘들을
최소 공배수로 곱해서 4, 4, 4 갈로 쳐가지고 그죠? 약분시키고 x 넣어서 대입하는 부분이 쉬운 경우가 혹가다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안 넣고 대입하는 게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2번은 역시 똑같은 문제죠. x 자변을 이항시키고 숫자 5변 가서 x 값 구해서 자 이거를 a라고 뒀으니까 자, 그 다음 여기도 또 최소 공배수 곱해가지고 x는 b라고 두면 뭐 이거는 12번은 그냥 우리한테 주는 문제네요. 그죠? 자 11번 문제 1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 뭐 많이 앞에서 배웠죠. 정리를 하면 ax-3x는 b-1이 되겠죠. 근데 1차 방정식 되려면 x를 살려둬야 되겠죠. 죽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항시킨 상태에서 x로 묶어내면 a 빼기 3 갈로 x는 b-1이 되겠죠. 자, 이랬을 경우에 1차 방정식이 되려면 무조건 한 개 조건만 맞추면 되겠죠. 그죠? 이게 뭐 항등식이 되는 거나 등식되는 조건이 아니니까 앞에 있는 x 앞에 개수들이 살아 있어야 되겠죠. 죽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이상의 팁을 주면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풀기 때문에 그것만 주도록 할게요. 자, 10번.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라는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억 부분에 들어간 것을 차례로 쓰라 그랬는데 학생들 중에 분명히 저기 갈로에 들어갈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갈로 아닌 부분을 찾는 학생들이 있어서 문제 잘 보면 마이너스 3을 없애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저기 있는 뒷부분 우변에 3x를 없애는 관계이기 때문에 기억에 뭐가 들어갈지를 잘 기억해 보면 쉽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3x를 푸는 게 낫겠죠. 여기까지 더 주면 역시 팁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는 문제겠죠. 그죠? 자, 9번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문제네요. 수업 시간에 할 때 항등식의 개수할 때 계속 말을 했지만 완전히 이해해야 풀 수 있는 거죠. 항등식이 되려면 0x는 0으로 정리되는 식이 되든지 혹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 가지고 결국 넘기면 0x는 0이 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1번은 기억은 잘 살펴보면 너무나 쉽고요. 니은도 쉬울 거고. 자, 디귿은 정말 전개해 봐야 되겠죠. 3x-6 이렇게. 자, 리얼도 네, 그림 잘 보면 풀 수 있을 거고. 미음 역시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을 겁니다. 아마 9번은 너무 쉬워서. 자, 8번. 어떤 식을 네모로 두고 풀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7번 1차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최소 공배수 곱해서 약분하지 말고요. 그대로 통분해서 최소 공배수로 30으로 만드는 형태에서 30분의 얼마를 만들고 나서 갈로 치고 갈로 치고 갈로 치고 갈로 쳐가지고 마지막에는 계산해야 됩니다. 자, 6번 문제는 온도에 따라서 우는 횟수가 달라지는데 x가 온도라는 게 중요하고요. 1분 동안 저만큼 운다 그랬으니까 뭐 너무나 쉽잖아요. 온도 25니까 25를 숫자 어디에 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요. 잘 알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답입니다. 시간이 너무 기네요.